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비호복합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 아마 오늘 비호복합의 개량 내용이 총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앞서서 국방과학연구소가 4월 17일에 세종전자 시험장에서 차세대 레이더로 각광을 받고 있는 광자 레이더의 시연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광자 레이더란 일종의 레이저 빔을 이용해서 전자기파를 발생하고 이걸 탐지하는 레이더인데요. 이 레이더가 기존 레이더와 다른 점은 기존 레이더에 비해서 해상도가 월등하게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드론을 탐지하는 방법이 레이더로 드론을 탐지하고 이걸 광학 추적 장치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건데요. 우선 왜 레이더만으로는 목표를 식별할 수 없냐면 레이더는 해상도가 충분하지 못해서 공중에 작은 목표가 새인지 드론인지 구분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레이더에 비해서 해상도가 높은 광학 탐색 장비로 최종 확인을 하는 건데요. 문제는 광학 탐색 장비는 탐지거리가 그리 길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광자 레이더는 레이더급 탐지거리를 가지면서 해상도는 광학 탐색 장비급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레이더와 광학 탐색 장비 두 가지를 사용할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도 지금보다 훨씬 먼 거리에서 목표를 완벽하게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리 되면 소형 드론도 지금까지와 비교도 안 되는 먼 거리에서 탐지와 식별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드디어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광자 레이더를 시연했네요. 이게 빨리 개발되어서 배치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해 초에 UAE에 흑표전차 등 각종 기갑 장비를 보내서 UAE와 연합훈련을 수행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는 안 되었지만 이번 훈련에는 천궁도 파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궁도 UAE군의 방공 시스템과 통합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중동에서 처음으로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UAE군이 이미 운용하고 있는 사드와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공동운용성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주한미군의 사드 포대와 그리고 우리와 미국의 패트리어트 포대와 같이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들과의 합동운용성은 이미 증명된 것이지만 중동에서 증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럼 다시 비호복합 이야기로 돌아와서 비호복합은 우리나라 군대가 운용하고 있는 30mm 자주대 공포인데요. 그런데 요즘 드론이 전쟁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각종 방법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정작 우리의 비호는 이런 중요한 요격 대상인 드론을 제대로 요격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비호에 대해서 아주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호가 드론을 요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죠.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몰랐습니다. 비호는 당연히 최신 대공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비호로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을 줄 알았고 그래서 저는 비호가 왜 무인기를 요격하지 못하는지를 이야기했으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개선을 하면 비호가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게 되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호의 개량 내용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비호의 개량 소식이 나올 때마다 하나씩 개량 내용을 설명했었는데요. 그리고 당연히 오늘도 비호의 개량 내용이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비호는 2002년부터 양산이 시작되어서 처음에는 396대를 배치하려 했지만 그 성능에 대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도입 수량은 대폭 줄어들어서 우리 군은 167대만 도입을 했는데요. 그럼 어떤 성능에 논란이 있어서 도입 수량을 줄인 것일까요? 비호는 2006년 안흥시험장에서 1km 거리의 헬기급 목표에 대해서 사격을 했으나 200발 중에서 고작 6발을 명중시켰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비호는 개발될 때부터 1.5km 거리에서 500md 헬기를 추적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을 했냐면 비호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영상 이미지 추적 사격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장이 조준경상에 목표를 낙온하게 되면 비호의 광학 센서는 자동으로 목표를 추적하게 되고 그리고 사수는 목표에 대해서 사격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비호에 사용되는 광학 장치, 특히 연령상 장치가 해상도가 떨어지는 1세대 연령상이고 거기다가 영상 이미지 추적 방식의 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개발해보는 거라 제대로 된 추적 알고리즘도 개발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의 영상 이미지 추적 기술은 대폭 향상되어서 70mm 유도로켓 비공이나 흑표전차의 사통장치, 거기에 현공대전차 미사일 등 많은 무기의 영상 이미지 추적 능력이 부여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무기 중에서 최초로 영상 이미지 추적 능력이 적용된 게 비호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기술적으로 많은 게 미비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비호는 개발된 다음에도 꾸준히 성능 부족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는 2006년에 국회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서 그 도입 수량은 167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원래 비호가 처음 개발될 때는 최종적으로 900대까지도 생산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비호로 우리의 발칸을 전부 대체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성능 부족 문제로 이게 좌절된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이미 생산되어서 배치된 비호는 어떻게든 개량을 해서 사용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호 복합이라는 개량형을 개발하게 되고 비호 복합이 처음 공개된 건 2013년이고 2014년부터 개량이 이루어져서 2015년부터 실전 배치되게 됩니다. 비호 복합이 기존 비호와 가장 크게 바뀐 건 30mm 대공포 말고도 신공 대공 미사일을 탑재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호는 이름도 비호 복합이라고 바뀌게 되고 비호는 대공포와 미사일을 동시에 운용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거 말고도 많은 부분이 개량되었는데요. 우선 레이더가 원래는 TWT 진행파관 방식의 레이더였는데 진행파관의 부품 수급이 어려워서 일종의 A사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탐지거리도 원래는 17km였던 게 21km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레이더의 뒷부분에 위치한 피하 식별 장치도 신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비호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건 사격 통제 장치로 결국은 비호는 처음 개발될 때부터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영상 이미지 추적 방식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호 복합은 사격 통제 장치와 그리고 광학 조준경을 개량해서 영상 이미지 추적 능력을 개선했는데요. 그래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비호에 비해서 비호 복합은 목표물 추적과 요격 능력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게 바로 비호 복합의 개량 내용인데요. 문제는 이때 당시 개량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사격 통제 장치와 광학 추적 장치를 교체한 게 아닌 그냥 개량만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호가 등장하고 근 20년이 넘어가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비호에 들어가는 많은 부품이 단종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드론이 등장해서 비호에게도 드론을 요격할 수 있을 것이 요구되고 있지만 지금의 사격 통제 장치와 광학 추적 장치로는 제대로 드론을 요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우디 현지에서 시험을 한 결과 700m 거리에서 1m급 무인기를 요격하는 정도만이 입증되는데 그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의 비호는 드론에 대한 대응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천마를 시작으로 비호와 천호 차륜형 대공포까지 드론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드론 제밍 장치를 탑재하는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천마에는 3차원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고 이 3차원 레이더로 드론을 탐지할 수 있음이 입증되어서 이 레이더로 드론을 탐지하고 제밍을 실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천호 차륜형 대공포에는 아예 레이더가 없고 비호의 싸구려 2차원 레이더로는 절대로 드론을 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천호와 비호는 드론 제밍 장치를 어떻게 쓸까요? 이게 참 웃기는 게 보통은 드론 제밍 장치는 드론 탐지 시스템과 같이 배치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 두 차량에는 드론 탐지 장치가 없기 때문에 국지방공 레이더로 드론을 탐지하고 야전방공망 네트워크인 C2A를 통해서 천호나 비호에게 정보가 전달되면 비호와 천호는 이걸 바탕으로 드론 제머를 가동해서 드론을 무력화시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반쪽짜리 드론 제밍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는 비호 복합은 드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비호 복합의 부품 단종 문제와 그리고 드론 대응 능력 문제로 인해서 다시금 대대적인 개량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비호 복합에 광학 탐색 장비를 교체하게 되고 그리고 레이더도 3차원 A사 레이더로 교체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비호에 적용되는 레이더는 X밴드 지라갈륨 레이더로 항공기 표적은 20km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고 소형 드론은 수킬로미터에서 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리 탐지된 드론을 새롭게 개량되는 광학 추적 장치로 추적을 해서 요격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존 비호가 비호 복합으로 개량될 때는 기존에 이미 있던 장비를 그대로 활용해서 성능을 올리는 개량을 했다면 이번에는 아예 교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리에서 부품 단종 문제와 드론 대응 능력을 전부 다 올린다고 하는 건데요. 문제는 저번에 저는 레이더와 광학 장치를 전부 교체하면서 사격 통제 장치를 교체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저희 추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호 복합의 개량 내용에는 사격 통제 장치의 교체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비호가 비호 복합으로 개량될 때는 이 장비들은 교체되지 않고 말 그대로 개량만 되었다면 이번에는 아예 새로운 장비로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레이더와 광학 장치를 교체하는 만큼 새로운 드론 대응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사격 통제 장치로 전부 교체되어서 비호 복합은 드론 요격 전용 대공포로 완전히 거듭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번 개량은 비호에서 비호 복합으로 개량될 때보다 더 대규모 개량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마디로 이번 개량은 레이더, 그리고 광학 추적 장치, 여기에 사격 통제 장치까지 전부 교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리 개량을 해도 비호의 30mm 타는 드론을 요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비호의 전방 확산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고, 실제로 비호의 30mm 탄을 생산하는 풍사는 이미 몇 년 전에 비호에 적용 가능한 전방 확산탄의 기본 개발을 끝내고 우리 군에게 제안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군은 비호의 전방 확산탄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최초로 전방 확산탄이 적용되는 건 바로 CIWS-2입니다. CIWS-2는 우리나라의 전투함의 근접 방어 무기로 개발 중이지만 지금은 육상형도 개발한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단계별 발전 방식을 적용해서 우선 배치하는 모델에는 철갑탄만 탑재해서 적의 대한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만 가지게 되지만 단계별 발전 방식으로 이중 급탄 장치와 그리고 전방 확산탄을 개발해서 추후에 개량을 통해서 적용한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바로 CIWS-2에 적용되는 전방 확산탄의 방식을 알게 되어서 이걸 소개하려 합니다. 전방 확산탄은 독일이 개발한 대공포탄으로 특정 지점에서 폭발해서 전방으로 파편을 퍼뜨리는 탄으로 그리고 이 탄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서 터져서 파편을 형성하게 하는지를 입력해주는 자동신관 입력장치. 거기에 포의 포구 초속을 측정해서 포의 포구 초속을 반영해서 정확하게 터지는 시점을 측정해주는 포구 초속 측정 장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은 독일 말고도 프랑스와 영국이 공동으로 개발한 40mm CTA4에서도 전방 확산탄을 발사할 수 있고 터키도 전방 확산탄을 발사하는 대공포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정확히 터키 방식은 잘 모르는데요. 영국과 프랑스의 40mm CTA4에 적용된 전방 확산탄은 독일 방식과는 엄밀하게 말해서 좀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 영국과 프랑스의 40mm 포에는 포구 초속 측정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 방식에 비해서 터지는 시점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결론은 전방 확산탄이라는 건 수백 개의 파편을 만들어내고 이 파편이 전부 목표에 명중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굳이 포구 초속 측정 장치를 달아서 정확한 시점에 터질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구 초속 측정 장치가 없어도 요격 성공률이 거의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풍사는 영국과 프랑스의 40mm CTA4의 전방 확산탄보다도 더 간단한 모델을 개발하는데요. 그건 바로 자동신관 장입기도 빼버린 모델을 개발합니다. 원래 전방 확산탄은 요격 시스템이 탐지한 목표와의 거리를 측정해서 전방 확산탄이 언제 터질지 탄이 발사되기 직전에 입력해주는 자동신관 장입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풍사는 기본적으로 대공포가 실제로 목표를 요격하는 지점은 거의 같기 때문에 아예 전방 확산탄에 터지는 시점을 처음부터 지정을 해주면 자동신관 장입기가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리 하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 대공포는 그냥 발사만 하면 됩니다. 결론은 이 방식을 사용하면 기존 대공포를 전혀 개량하지 않아도 전방 확산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군이 CIWS-2에 채택한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CIWS-2에는 전방 확산탄을 발사하기 위해서 포구 초속 측정 장치도 없고 자동신관 장입기도 없다고 합니다. 그냥 특정 지점에서 터지도록 이미 입력된 전방 확산탄만을 사용해서 적 무인기를 요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서도 거의 비슷한 방식의 대공포가 나왔는데요. 중국의 설명에 따르면 적 무인기를 요격하기 위해서 공중에 일종의 파편 벽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드론은 아무리 많은 숫자라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대공포를 회피하려고 해도 이 파편의 벽에 걸려서 요격될 수밖에는 없다는 거죠. 결론은 이게 바로 우리 풍산이 개발한 방식의 전방 확산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중에 일종의 파편의 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벽을 통과하려는 무인기는 무조건 요격되어 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무인기라도 대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의 최대 장점은 대공포를 전혀 개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존의 대공포에 새로운 전방 확산탄만 탑재를 해서 발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군이 비호복합에 전방 확산탄을 적용하려면 지금 우리 군이 CIWS-2에 적용하는 방식과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면 비호복합은 전방 확산탄을 탑재하기 위해서 아무런 개량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 상태 그대로 전방 확산탄만 탑재하고 당연히 새로운 탄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격 프로그램만 갱신해주면 끝입니다. 그럼 바로 비호복합은 전방 확산탄을 발사할 수 있고 중국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공중에 파편의 벽을 만들어서 적 드론을 요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파편의 벽을 만든다는 개념에서는 오히려 35mm 같은 대구경포보다는 30mm 같은 소구경포가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30mm 포의 연사 속도가 더 높고 사용하는 파편의 무게도 더 작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35mm 타는 3g대의 파편을 30mm 타는 1g대의 파편을 사용하는데요. 1g의 파편은 적의 미사일이나 야포탄을 요격하는 용도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드론을 요격하는 용도에는 충분합니다. 그에 반해서 소구경 화포가 더 발사속도가 높고 그래서 단순하게 파편의 숫자로만 보면 35mm보다 30mm 포가 전방 확산탄을 사용했을 때 더 많은 파편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더 두터운 파편의 벽을 만들 수 있고요. 실제로 유럽에서도 지금 35mm 대공포보다는 30mm 대공포인 스카이레인저 30이 더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량된 비호복합에 풍산의 30mm 전방 확산탄을 적용한다면 레이저 같은 무기와는 비교하기도 힘든 대량의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개량된 비호복합에는 틀림없이 전방 확산탄이 적용될 것입니다. 오늘은 또다시 비호복합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결론은 지금은 전쟁에 있어서 드론이 그 어떤 무기보다 중요해지고 있고 당연히 대공포도 그 어떤 목표의 요격보다 드론의 요격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의 비호복합에 전방 확산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풍산이 개발하고 우리가 CIWS2에 적용하는 방식은 대공포를 전혀 개량할 필요가 없는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비호복합에 전방 확산탄이 적용될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떠한가요? 과연 비호복합에 전방 확산탄이 적용될까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